전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앞서 보신 대로 전라남도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합니다.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하고 모임은 6명까지 허용키로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신 수급 불안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전문가와 짚어보죠.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나흘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하기로 했는데 현재 추이와 정부의 이런 대응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번 주는 감염체 생산지수가 0.99로 지난주에 비해서 약간 좀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1차 접종하신 분이 한 6.6%밖에 되진 않지만 주로 이제 고위험 어르신들 그리고 특히 이제 집단 생활하시는 분들 위주로 우선 접종을 하면서 많이 그 치명률이라든지 위중증률이 좀 감소하고 그만큼 우리가 중환자 병상이라든가 코로나19 전용 병상을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지금 물론 좀 더 확진자 수를 낮춰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많은 분들의 어떤 생계에 시설을 문을 닫지 않고도 우리 확진자 수를 좀 조절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측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항상 좀 이 과정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변수는 항상 변이 바이러스에서 언제든지 알값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 많은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충분한 접종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사망자가 나오실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계속 좀 주의가 필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지는 게요. 이 전남 지역은 6명까지는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에 해당하는데 아무래도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을 좀 늘려서 이렇게 좀 개편안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미 뭐 경북 일부 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수가 적으면서 인구 밀도도 적고 타 지역 간의 지역 간의 이동량도 적은 그런 지역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남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인구 밀도가 많은 지역도 있고 인구 이동도 많은 지역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1단계 하게 되면은 사적 모임의 인원 기준이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을 다 풀지 않고 6명까지 단계적으로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시도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많은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가 어떤 집단 감염도 있지만 선행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기 때문에 사적 모임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면서 좀 단계적으로 완화하시는 것 같고요. 항상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거리두기를 완화하거나 방심하게 되면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주의를 가지고 전남도에서 이러한 시범적인 어떤 거리두기 완화 단계와 또 방역수칙 준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제 활동을 최대한 하면서 또 방역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울산에서는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로 11명이 나왔는데 특히 기존 바이러스보다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다는 것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체거나 약간 감소했지만 유일하게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 지역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되겠는데요. 부산, 울산 지역은 거리두기 2단계를 하고 있음에도 좀 충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 않고 경남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는 1.5단계지만 일부 지역은 지금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변이 바이러스에 한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주로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제 생산 지수를 한 1.7 정도까지 올린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0.99의 감염제 생산 지수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감염제 생산 지수가 뭐 1.4 내지 5 정도 될 수가 있고 감염제 생산 지수가 한 1.4만 돼서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게 더블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2단계를 했는데도 충분히 통제가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좀 우려스러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특별한 강화된 조치를 지금 취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변이 발생 감염이 더 전파될 수 있고 문제는 것이 지역 간 이동으로 해서 또 이 변이 바이러스의 40%는 무증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 전파 위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철저한 방역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요즘에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혼식이 많은 계절이다 보니까 신혼여행으로 오는 부부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행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고 5월이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지금 제주도는 5인 이상 금지를 포함해서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인데 방역에 무리는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마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발생되는 어떤 확진자 양상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에서 제주도를 방문하신 분을 이제 접촉해서 생기신다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계신 분이 또 타 지역을 방문했다가 또 오시면서도 감염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감염이 의심되거나 이러시면은 얼른 검사를 받으시고 또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적 접촉 을 좀 많이 줄이시면서 감염되신 분을 통한 추가적인 N차 전파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필요한 만남을 하시지만 최소한 좀 다른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접촉자 연락을 받거나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조기에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하시는 것이 제주도의 확산세를 많은 분들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확산세가 눈에 띄지 않게 증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요. 언제든지 확산될 위험성 항상 있기 때문에 모든 제주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지역 간의 이동량은 좀 줄이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5월에는 가정의 달이고 공휴일이 많아서 이 이동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접촉도 많아지고 특히 이제 만나던 분들 위주로 만나게 되면은 그쪽에 감염원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큰 전파 위험은 없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분을 만난다든지 낯선 분을 오랜만에 만나신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겠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회적 버블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소수제 한정된 만남이 이게 깨지게 되면 특히 이제 가족 간의 만남이 가장 취약할 수가 있겠고 또 서로 편하게 밥 먹고 차 마시는 가까운 지인이나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도 우리 선행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이 또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로 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최소한의 늘 만나시던 가족 위주로 모이시고 좀 다른 새로운 모임이라든지 어디 캠핑 갈 때 다 같이 모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백신 수급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20만 회분도 남지 않아서 이틀이면 다 소진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화이자 백신도 지금 신규 접종이 중단된 만큼 아스트라제네카도 신규 접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백신 물량이나 도입 계획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좀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내일 이제 종합적인 발표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EU와 아스트라제네카 간의 이제 분쟁이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EU에 적기에 적정량을 공급하지 못했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있고 지금 해결 기미가 좀 잘 보이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또 인도에서 자국 내 백신 활용을 위해서 수출을 좀 금지했다든지 이런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좀 부족해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와 좀 협의를 한다면 많은 물량은 아니더라도 소량이라도 좀 국내에 먼저 좀 조달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정부의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그렇죠.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발표한 것처럼 이제 1차 접종자들이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2차 접종을 맞으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또 1차 접종자들이 신규 접종을 하셔야 되면 이제 2배가 필요한데 지금 그만큼의 어떤 물량이나 접종센터의 어떤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1차 접종자의 2차 접종에 집중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당분간 한 3주간은 우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률이 한 40% 이상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3, 4주간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서 특히 지역사회 고령의 어르신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방역 관리를 다 내가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어르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좀 전 국민들의 참여가 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일각에서 화이자 백신 바닥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미룬 것과 화이자 백신 물량이 바닥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 좀 어떻게 다른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전에 이제 1차 접종만 할 때는 적정 물량 가지고 이제 하루에 600명씩 접종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1차 접종자가 이제 2차 접종을 하셔야 되고 그럼 그 600명이 또 신규의 600명 1차 접종자와 같이 접종을 하시게 되면은 전엔 하루에 600명이 맞으시면 됐지만 그다음에 하루에 1,200명이 예. 맞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초저온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 접종 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접종 센터에서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겠고 또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백신의 물량도 주간 25만 개씩 들어오게 되면은 그 순차적으로 이제 50만 개씩 이렇게 증량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제 순차적으로 5월 달, 6월 달 이제 증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증량되는 물량을 보고 그다음에 접종 센터에 접종 가능 인원을 봐서 2차로 맞으신 분들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신규로 맞으시는 1차 접종자의 예약 상황을 봐가면서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백신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설왕설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50대 경찰관 한 분이요. 뇌출혈 증세로 쓰러지셨고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빠른 호전이 좀 필요할 텐데 두통 증세, 마비 증세 이런 것들이 잇따랐다고 해요.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는 저희가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인과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뇌출혈이 증가했다는 보고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나오진 않아서 예. 아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분의 어떤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경과를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예방접종 피해위원회에서 좀 전문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인과성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우리나라의 자회사 설립에 나섰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보는 밝혀지진 않았는데 앞서 정부가 8월에 국내 백신 생산, 대량 생산을 언급한 것이 모더나일 것이다. 이런 일각의 가능성도 나와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더나사와의 CEO와의 또 계속 면담 과정에서도 위탁 생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실현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또 위탁 생산할 만한 공장을 우리가 추가로 설립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위탁 생산을 할지 그러니까 원액을 들여와서 포장만 하고 충전만 할지 아니면 원액 생산까지 할지 어느 정도의 기술 이전이 될지는 조금 미지수긴 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희망적일 수 있겠고 우리나라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제 밝힌 것처럼 인근의 모든 특히 이제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WHO의 승인이 되면서 코백스를 통해서도 전 세계에 특히 이제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 공급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또 필요할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 백신 공급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정부 당국에서 좀 뚜렷이 밝히고 있지는 않아서 아마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좀 어느 정도 확실해질 때쯤 되면 공개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싱가포르가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국민이 백신을 직접 어떤 백신을 맞을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국민들의 백신 수용력을 높였고 이것이 회복력 1위에 등극할 수 있게 된 하나의 요인이었다는 평가가 있던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세부 내용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예. 싱가포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접종이 이제 모더나, 파이자 두 가지로 알려져 있고요. 아무래도 인구가 500만 명에 지금 현재 한 23%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회복력 순위를 평가할 때는 접종률도 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라든지 뭐 예. 사망자 수
또 백신 확보율과 접종률, 또 어떤 봉쇄 강도라든지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본다고 알려져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가 1위고 우리나라는 6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백신 선택권을 주면은 조금 더 많이 맞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접종 대상자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후반부에 좀 우리가 백신 종류나 좀 물량이 많아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지만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후반부에서도 이제 백신 선택권 좀 제한될 거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네. 이제 일단 후반부에 좀 많은 백신이 확보가 되고 또 그 연령에 적합한 백신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뭐 파이자나 모더나를 또 우선적으로 선택권 없이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일단 가장 적합하고 접종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접종 전략이 도입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선택권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인자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